안녕하세요. 부동산 통수 13주차 동수사택의 복위에 대한 인식을 저번 주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뭐 여름 같습니다. 항시 그렇게들 얘기하죠. 윤달이 있는 달은 덥다고. 뭐꼭 윤달이 항시 거의 봄과 여름 사이에 이제 끼는 관계로 우리가 덥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보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기는 알다시피 보기로서 작동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기란 쪽에 그러니까 목으로 작동을 할 때는 기란 쪽에 작동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화나 수로 작동을 할 때는 이때는 제가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양택대전 상형장에 의한 방법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작동을 할 때는 어, 흉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사실 또 다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가옥의 안방을 자로 설정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실제는 전체 가택의 중심점에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팔방구석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고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옥의 안방을 중심해서 모든 구조물의 방위를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궁에 생기, 오기, 연년, 육살, 화의, 천을, 절명, 복이라는 방향을 제가 이제 부기를 했습니다. 부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기가 건궁에 들어가는 예죠. 보기가 건궁. 보기가 건궁에 들어가려면 어떤 이제 때 보기가 건궁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해서 1958년 남자 무술생의 명궁은 건입니다. 명궁 찾는 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명궁 58년생에 58년생은 중원갑자에 속하니까 명궁은 건으로 택명이 서사택입니다. 주택중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건택에서 이제 건택에서 서북 쪽은 서사택이고 구성궁의 보기에 해당됩니다. 건에서 건은 반드시 보기가 되겠죠.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으로는 반드시 팔방구성은 생기, 오기, 연년, 육살, 화해, 천을, 절명, 보기로서 한 캐씩 상캐, 중캐, 하캐, 중캐, 중캐, 상캐, 중캐, 하캐, 또다시 중캐를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다시 건이 오겠죠. 건방이라는 것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 해당되는 방위로 실제는 아버지도 되고 조부도 돼요. 그래서 가문의 종순에 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부가 살아 계시면 당연히 건은 조부에 해당되겠죠. 종부에 해당되겠죠. 예. 이때 보기는 필성으로 자부성과 우필성이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예. 팔방 구성에서 보기가 기란 에너지에 해당되는 조건은 언제나 명에 해당되는 택에서 지향하는 방위가 일치할 때입니다. 예. 자보와 우필이 하는 부정적인 작용은 그 긍에 해당되는 사람이 필시세를 택하여서 가문을 장악하고 경영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이러한 작용은 가문의 경영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과 건이 만나면 중건천이 되죠. 가장 강력한 금의 기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금의 기운이 작동하니까 상대적으로 목에 해당되는 진캐, 장남, 또 손캐, 장녀는 굉장히 압박을 받겠죠. 그 압박받는 일들 때문에 장남과 장녀가 굉장히 힘들지요. 건에. 건에 해당되는 아버지나
조부나 종수한테 굉장한 압박을 받아서 끝내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고, 사실 뭐에 해당되는, 감에 해당되는 수, 금수 상생이 됨으로써 수에 해당되는 뭐 중남이 또 좀 득세를 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예, 가문의 경영을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위가 남자에 속하는 궁이면 반드시 여자들은 궁위가 지닌 에너지 압박을 심하게 받아서 수명이 아주 짧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예. 건궁은 남자에 속하는 궁이죠. 그러니까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대표 곤궁, 또한 또 여자의 또 대표적인 장녀나 만멸에 해당되는 손궁, 예, 또 리궁, 이런 궁들은 아주 에너지의 압박을 신대로 아주 심하게 받죠. 반대로 궁이가 또 여자에 속하는 궁이가 되면 그 집안에 또 남자들은 심하게 또 그걸 받아가지고 수명이 불안전하고 삶의 굴곡을 심하게 겪는 것이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위는 실제로는 예, 참 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 좋은 조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 좋은 작용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삼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길성, 사길성이 아니라 보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삼길성을 얘기하는 거죠. 삼길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좌보성과 우필성, 보기에 속하 있는 것은 좌보죠. 예. 좌보성과 우필성은 어떻게 보기에 속한 좌보성과, 좌보성은 양택대전 삼형장에서는 수라고 하지요. 수. 우필성은 양택대전 상형장에서는 화라갑니다. 이것을 왜 수화로 양택대전 상형장에서는 만들었냐, 왜 수화로 왔냐라는 것은 저번 주에 설명을 했어요. 보기는 원래 목인데, 예, 이 목과 연결된 수와 목에 중심을 두고 화가 예, 연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수화를 자보와 우필성으로 이렇게, 이것은 실제는 형기풍수에서 보이는 수화하고는 또 약간 틀립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형기풍수가 아니라 예, 여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형기풍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에, 음,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기륭풍수, 예, 아니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저뭐 그걸 또 뭐 형기와 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생각이 좀 잘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그냥 방 안에서 따지는 그런 풍수, 예, 우리 이기풍수지 참 이기풍수. 풍수는 형기와 이기가 있는데 리기풍수에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자, 우필성은 탐낭, 검은, 녹존, 문국, 염정, 무국, 파군성까지 진행하는 마지막 지점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보와 우필은. 예. 이 자보와 우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파군의 좌측에는 자보성이 있고 우측에는 우필성이 이렇게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보성은 어떻게 무게 굴곡진 것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대체로 남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필성은 목이 숨어드는 것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대체로 여자를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보성은 목이 굴곡진 것이니까, 목성이 굴곡진 것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이 정도. 이런 거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니까 좀 보이는 형체다. 보이는 형체다. 우필성은 어떻게 목이 숨어드는 것으로서 누워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목이 숨어드니까 잘 안 보이는 형체.
대체로 여자를 본다. 필성이 혈체에 들어간다는 말은 태계궁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태계궁에 따라서 남자 자손이 번성하는가 여자 자손이 번성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필성이 혈체에 들어가는 것은 태계궁위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태계궁위가 건궁, 감궁, 진궁, 간궁이라면 태계궁위가 어떻게 해요? 양에 속하는 거겠죠. 남자로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남자 자손이 이제 번성을 하는데 남자 자손만 번성하면 뭐예요? 여자 자손이 힘든데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또 태계 궁이가 또 음에 또 속해요. 음의 대표 곤이나 손이나 니나 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자 자손이 막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 어떻게 해요? 가세를 잡고 막 흔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음의 압박을 심하게 받아서 또 수명이 또 짧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집안에는 또 과부만 또 넘쳐나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을 보기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택에서 건방, 서북방이죠. 건방의 8방 구성 보기를 주정동은 단가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북서방 해도 되는데 꼭 서북방 하거든요. 북서방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것도 일정한 어떤 그냥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읽어 내려가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송방이거든요. 송방은 어떻게 해요? 동, 이쪽이 동이니까 남. 그러니까 동랑방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게 좋죠. 남동방 이거보다도 예. 여기 간방 같은 경우는 예. 여기가 북자니까요. 북동방 이렇게 읽어 내리는 게 좋죠. 동북방 이렇게 내려가는 만약에 이거를 동북방이라고 읽고 이거는 어, 동남방 이렇게 읽는다 하면 동쪽을 중심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 내려가는 것은 그냥 편리하게 한쪽 방향으로 북동방, 동방, 동남방, 남방, 남쪽과 서쪽 사이니까 남서방, 서방, 서북방, 북방 이렇게 읽어내는 게 좋죠. 이거를 서북방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것을 서남방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태방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죠. 태방을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지가. 읽어 내려가는 점은 실제는 북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예. 북쪽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테고 또 남쪽의 중심으로 또 읽어 내려간다면 또 이렇게 또 읽어도 좋겠지요. 예. 하여튼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관성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동남방 했는데 느닷없이 남서방 하지 말고 서남방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한쪽 방향을 이쪽 방향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을 설정을 하든지. 근데 동양에서는 좌선이죠. 좌선. 좌선은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동그라미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읽어 내려가는 게 대체적으로 보편적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풍수를 하는 사람이라 방향에 민감하고 또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에 또 상당히 또 퍼펙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불필요한 설명일지 몰라도 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알아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건택에서 건방에 보기를 주정돈. 건과 건이 만나면 양기가 강하여 분여자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양기가 강한 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재물과 사람이 잘 되지만 양기가 지속되어 양기는 점점 상승하고 음기는 쇠퇴하여서 오래가지 않으면 집안의 부녀자가 일찍 죽은다.
집안의 부녀자가 일찍 죽으면 호랍이만 사는 거지요, 뭐.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후손이 끊겨요. 예. 후손이. 예. 어떻게 집안의 부녀자가 일찍 죽으니까 후손을 생산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리고 후손을 생산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을 온전하게 지탱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 집안도 저희 이제 고조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고조 할머니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낳고 산후통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혼자 양육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상도 부인을 또 들이셨지요. 부인을 들여서 그분이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양육을 이제 한 우리 집안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풍수를 하는 사람이라 지금 사람들이 뭐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어떻게 5대주까지 당신은 산소를 보존하고 또 벌초를 다니냐. 벌초하면 제가 한 2박 3일 합니다. 산들이 이쪽 저쪽에 막 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옥천 금강 휴게소 건너편 마을이 저희 본향인데 거기가 우산리라는 겁니다. 우산리, 우산리라는 곳인데, 예, 그 우산리라는 곳에 있는 산에 굉장히 높거든요. 금강 바로 옆에 있는 산들이라 뭐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은 예, 과거 뭐 충청 무슨 뭐저 TV인가 어디서 그 찍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우리 산소들은 총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니기가 좀 제가 힘들어도 저는 풍수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또 저만의 또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제 독자고 우리 아들도 독자지만은 예, 아비는 힘닿는 데까지 할 테고 네가 돼서 네가 할 만하면 하고 어, 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냥 누구들처럼 그냥 산소를 파서 뭐 화장을 해서 뿌리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하지 못, 네가 정 못하겠거든.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산소를 판판하게 그냥 골라놔라. 봉분을 없애고 판판하게 해놓고, 판판하게 해놓은데 위에 그냥 때나 덮어놓고, 거기는 비석은 어떻게 해요? 밀어가지고 쓰러뜨려서 땅속에 묻어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왜? 그것도 산소도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의 집입니다. 제가 함부로 뭐 헐어서 그 안에 있는 조상의 저 유체를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서 뿌린다 이런 것들도 좀 웃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편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와서 특히 지금 이제 윤달입니다. 윤달이라 지금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뭐 할아버지부터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자기 나이가 지금 한 일흔 뭐 두세 세 살 됐는데 우리 아들이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분을 파서 화장을 해서 나는 뿌리고 싶다. 그냥 그래서 없애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권하죠. 혹시 부친이나 조부가 계신 산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이라면 개발할 가능성입니다. 예, 뭐 주위에 도로가 잘 나고 주위에 도시가 있고 공장지가 있어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왜? 내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누가 개발한다고 내가 그 땅을 팔았는데 누가 와서 그냥 어? 뭐 포크레인 와서 일하다가 우리 조상의 그 유체가 나오면 그걸 막 훼손하고 하니까 그건 또 아름답지 못한 일이지요. 예. 근데 개발하지 도저히 당신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첩첩산중이고 우리 조상들처럼
솔직히 제 조상들처럼 우리 그냥 첩첩산중에 그냥 접근하기조차도 힘든 높은 곳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곳 같으면은 그냥 봉분을 어떻게 해요? 없애고 봉분 흙을 그냥 퍼서 다른 데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봉분에 있는 때나 그냥 잘 살려서 거위를 덮고, 거위를 덮고, 예, 또 덮을 때 또 빗물이 또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게 또 기분이 좀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흙을 어떻게 조금 파서 거기에다가 회, 양회, 양회지, 양회, 강회, 강회나 한 두 포 사갖고 와서 두 포 그냥 거기다 덮고, 거기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때를 그냥 심으십시오. 거기에 있는, 봉분에 있는 때 떠다가, 때가 없으면 거기에 풀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이렇게 덮고, 그냥 발로 꼭꼭 밟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어떻게 벌초하고 삽니까? 저도 풍수하는 사람이지만은, 예. 우리가 천년만년 어떻게 조상들을 돌아가신 분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보존합니까? 보존할 수가 없지요. 사실 불천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셔도 영을 오랫동안 보존해서, 그러니까 영을 자손만대로 보존한다는 얘기죠. 보존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어떤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 이왕 선생, 그런 분들은 이게 불천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풍수에서도 어떻게 연한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꼭 신화 같은 얘기, 어떤 데다가 산수를 썼는데 1080년이 갔다더라. 예. 어떤 데에다가 산수를 썼는데 8, 9, 72 해갖고 720년이 갔네. 88이 64에서 예? 뭐 640년이 갔네. 69, 54에서 540년이 갔네. 현궁에서 그러지요. 현궁에서. 예. 현궁에서. 60년을 한 틀로 잡아서 69, 54, 예. 3원 9운까지 가면 530년이 되고 거기서 더 이상 또 수불조 하면 1080년까지 이 산수를 하나 씀으로써 그 영향이 미친다 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과연 맞을까요? 예, 예, 모든 에너지는 한번 뭉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쇠하게 돼 있어요. 점점 흩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로 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호는 약 100년 정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대를 잡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따지는 게, 우리가 4대까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주죠. 4대까지 방한제사, 5대가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시사라는 걸 지내게 되는데, 4대가 한 대를 약 옛날 개념으로 20년을 본다고 하면 80년이 될 테고, 또 많이 잡아서 25년을 잡는다고 하면 한 100년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중하게 저처럼 5대까지, 또 우리는 또 산수를 또 합장한 법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는 또 한 분이 또 더 계시지, 할머니가 고주. 그분까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저로서는 한 11분을 제가 이제 벌출을 하는데, 저도 과도한 겁니다. 제 어떻게 보면 욕심일 뿐이지. 근데 저도 언젠가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만대 가는 영화 없습니다. 산소 하나 잘 썼다고 무슨 1000년을 갔다, 600년을 갔다, 500년을 갔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믿으실 분은 믿으십시오. 근데 저는 풍수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느 정도 믿냐면 넉넉하게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한 120년 정도. 예. 그런데 더 짧게 보면요. 저는 사실 60 갑자니까 60년 안쪽을 보고 있어요. 예. 풍수하는 제가. 풍수로 밥을 먹고 사는 제가 저는 60년 아무리 길게 내가 봐준다 해도 120년. 예. 뭐요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100년 정도라는 거죠. 1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라는 거죠. 예.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어디에서 또, 통합당에 이번에 비대위 된 김종인 씨의 또 산소회관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꼭 이게 뭐 누가 잘 되면 그러면 또 산소가 또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그러리라 하고 예. 풍수하는 저로서는 사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솔직히 그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현실에 조금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과거는 음택풍수에 제가 많이 집중한 바도 있지만은 요즘에는요 저는 현실에 많이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현대 건축 현대 양택풍수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점점 우리나라에서 풍수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문화적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풍수도 하나의 문화적 패러다임이죠. 우리가 매장을 했던 이런 때는 이제는 우리가 농경 시대가 농경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을 때는 매장의 문화가 우리한테 성행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사실 공업 아니면 유통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어떻게 오랫동안 붙박이로 있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장 문화가 성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차피 수목장도 화장이니까 이런 문화가 성행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음택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누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누가 대통령이 됐네 아니면 누가 뭐 국무총리가 되면 됐다고 하면 그 집에 산소를 이렇게 조상들의 산소를 쫓아다니면서 해석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풍수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것들이 이런 양택삼유라든지 동서사택 아니면 현궁풍수에서도 양택에 관한 일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편히 쓰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음기는 쇠퇴하에서 건과 건이 만나니까 집안에 분여자가 일찍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순이 참 힘들어져요. 예. 그래갖고 호라비와 호러비가 고생하는 집이지만 길한 집이라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예. 예. 호라, 호라비와 호러비가 고생을 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길한 집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때 당시에 조정동은 이걸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저 입장에서는 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 집안에 그 여자들이 일찍 죽어나는데 길하다고 합니까? 어? 뭐 저 뭐야 재물이주 좋으면 뭐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건강이 많이 중요하니까 오래 사는 게뭐 최고지요. 건금은 중순에 해당됩니다. 건이 중첩합으로 아버지의 기운이 아주 강하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여자들이 일찍 요절한다고 한 것입니다. 과부가 고생하는 것은 어머니는 곤토인데 금과 상생하여 수명의 피해는 보지 않지만은 손궁, 목은
장녀와 며느리에 속하여 금극목으로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금방. 예. 니국은 처녀에 속하여 예, 금의 화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하죠? 화가 약하고 금이 강하면 거꾸로 화극금이 아니라 금이 화를 어떻게 왜 없인 여겨버려요. 이 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거. 다만 태풍에 속하는 막내딸과 첩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금과 금이 비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풍수에서는요, 풍수는 에너지론이에요. 혹시 여기에 또 내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사주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주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금과 금이 만나면 그걸 비견겁재라고 해서 어떤 쪽에서 안 좋다, 여자는 관에 안 좋다. 또 재물에 안 좋다. 남자도 또 여자에 관련돼서 어떻게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풍수는요, 예, 오행을 사용할 때 비화를 가장 좋은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풍수질은 오행의 비화를 에너지가 더 강성해지는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풍수질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면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강한 거. 그래서 풍수의 첫째 조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줬는데 좌를 설정해요. 예, 좌를 설정하고 또 향을 설정을 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숙도오행으로 따지죠. 숙도오행으로 따져서 내가 앉아 있는 좌가 화일 때 맞은편에 화에 해당되는 방향에 있는 숙도여행으로 따져서 그런 산들은 나한테 힘이 돼서 좋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극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뭐가 가장 좋다? 내가 화일 때 화가 가장 좋다는 거죠. 금이 좋은 게 아니라. 풍수는 그러니까 좀 견해를 달리한다. 왜 그냐? 순전히 에너지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풍수에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컨대 이래요. 빨강색에 빨강색을 더하면 어떻게 죠? 더 짙은 빨강이 됩니다. 빨강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데요, 빨강색에 상생되는 목에 해당되는 청색이나 녹색을 집어넣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네, 보라색이 나오게 돼요. 색깔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빨강색하고 굉장히 비껴난 색이죠. 예. 에너지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풍수는 순수한 에너지 논이기 때문에 비화가 가장 첫째다. 비화가 흉할 때도 비화가 가장 무서운 거고 좋을 때도 비화가 가장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택에서 건국은 복입니다. 건은 종순을 의미하여 이 집에는 남자가 각건과 재물을 장악하고 여자는 외롭고 고달파요. 건캐에는 술건해가 계속 배속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기에서는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예, 보기의 방향에서는 이렇게 건캐는 이게 잘 안 그려지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십시오. 반듯반듯하게 제가 그래서 커셔갖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예. 이 건캐는요, 술, 건, 해가 이렇게 배속되어 있어요. 이게 술입니다. 술, 건, 해. 술거래가 배속되어 있어요. 그 중에 건과 해는 쌍산이니까 건의 8캐 오행은 8캐는 금이죠. 건이니까 금이고. 근데 쌍산오행은 목이란 얘기예요. 예, 목이 중요하다겠죠. 쌍산오행이. 쌍산오행은 뭐다?
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 또 건해 중에 해 정오행은 수예요. 건해의 쌍산오행은 목으로 어떻게 해요? 보기와 동료합니다. 그때는 목의 에너지가 이제 보기의 에너지가 나타난 거예요. 목에 해당되는 캐는 이때는 그럼 누가 좋아할 것이냐? 목에 해당되는 캐는 진캐예요. 진캐. 왜 꼭 진캐라고 하냐면 이 진방은요 어떻게 해요? 갑, 묘, 을 다 목기만 들어 있어요. 순방도 목이잖아요. 근데 신방은 진, 손, 사에서요. 손에 해당되지만은 목에 해당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진토, 손목, 사화 이게 들어 있어요. 순수하지 않지요. 순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을 내세운 겁니다. 진캐인데 건캐에서 진방은 팔방 구성에 뭐에 해당되냐면 옥에 해당돼요. 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의 방위의 대문과 거주지는 어떻게 해요? 해년에 태어난 자손과 아버지가 건방이니까 아버지예요. 어떻게 해요? 오기는 인우술년이잖아요. 인우술년과 연관되어 오기의 흉사에 휘달립니다. 그래. 오기의 흉사. 화는 또 뭐예요? 필성으로. 필성으로 뭐죠? 우필이지 up질. 예, 결국 우필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건방의 오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도박과 음란함에 빠지고 권세를 이용하여 도적질과 배반을 일삼고 오기니까 귀신에 홀린 듯 날뛰입니다. 건강한 머리가 또 목, 입부분 질병, 안면신경, 척추뼈, 피부병의 증상이 심각하고 고통스러워요. 오기는 어떤 방향입니까? 귀매가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귀는 뭐라 그러죠? 귀신과 우리는 귀신 하는데요. 실제는 귀는 어떻게 괴이한 거예요. 예, 사실 귀와 신은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돼요. 귀가 나쁜 놈이 신이 나쁜 놈은 아니죠. 신은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지요. 실제 이게 신이고 귀는 괴이한 놈들이에요. 예, 안 좋은 귀. 그러니까 귀매는 우리 얘기로 그냥 쉽게 귀신과 토끼비가 나타나는 게 오기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해요? 귀신에 홀린 듯 날 때요. 그냥 막 아버지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집안에 돈이 있으면 막 갖고 나가서 그냥 도박하고 그냥 어떻게 가서 술 먹고 그냥 막 자식들은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나중에는 끝내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하고 또 비만 올라가면 그냥 막 뼈가 아프다고 하고 그냥 척추뼈 막 그리고 몸에 이상한 또 어떤 피부병이 올라오고 막 아주 안 좋지. 예. 어떤 방향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 근데 술권에가 있으니까 술의 쌍산옥은 신술이죠 신술. 신술이 쌍산이에요. 술의 쌍산오행은 인후술이니까 예. 아까 저 건의 쌍산오행은 어떻게 해요? 예. 건의 쌍산오행은 목이에요. 예. 목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해는 해묘이니까 목이라고 했던 거지. 목이라고. 예. 술의 쌍산오행은 화입니다. 예. 이거는 보기에 목을 설기를 하지만은 묵생화에서 화는 설기를 하지만은 목화 상생은 서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관계입니다. 목화 상생, 금수 상생은요,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론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목생화에서 목의 기운을 설기하니까 목이 안 좋다. 이런 이론은 우리가 풍수에서는 조금 또 다시 적용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 이거는, 예, 실제는 목생화하면 목도 좋고 화도 좋은 관계예요. 목을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목생화라는 것은 나무에 꽃이 폈으니
나무도 어떻게 아름답고 꽃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지요. 금수 상생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설명이 드릴 거예요. 금수 상생도 어떻게 해요? 금생수에서 금이 힘들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오행론입니다. 근데 풍수적인 에너지를 가면요. 금수 상생은 아주 좋은 거지요. 어떻게 해요? 수는 금의 생을 받아서 돌틈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요.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바닥이 자갈이나 암석으로 된 물들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차갑죠. 그러니까 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금은 뭐가 주냐? 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흙이 다 털려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바위, 아니, 저 설악동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막 그 가운데 좌우에 있는 돌들을 보면 돌들이 깨끗하지요. 아주 금기를 확실히 드러내죠. 예. 금은 흙에 묻혀 있을 때 가장 안 좋고 흙이 묻어 있을 때 훼손이 많이 된 상태지요. 예. 그러니까 금수 상생은 서로 좋다고 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목화 상생격, 금수 상관격 이것은 또 사주에서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을 또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는 하여튼 금수상생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목화산생은 어쨌든 간에 서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관계로 나쁘지 않다 얘기예요. 목에 해당되는 캐는 뭐예요? 그러면 예, 진캐이고 화에 해당되는 캐는 니캐인데 건캐에서 진방은 팔방구성의 오기에 해당되고 디방은 절명에 해당돼요. 절명. 예. 그러니까 술방의 대문과 거주지는 술년에 태어난 자손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절명인데 얘기를 잘못했네요. 예. 어, 오기도 들어가니까 인후술년에 오기의 흉함을 경험하고 금이니까 절명. 사이축년에 절명의 흉함이 발생합니다. 절명은 뭐예요? 사람의 수명이 아주 짧은 거예요. 아주. 예. 사람의 수명이 아주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명도 조차도 예, 장담할 수 없음. 예,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1959년 기해생의 명궁은 중궁이 돼요. 예, 근데 남자는 중궁에 들면 공궁에서 셈하고 곤궁에서 셈하고 여자가 중궁에 들면 강궁에서 셈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해생의 명궁은 어떻게 곤이에요. 남자가 중궁에 들어가게 되면 기해생의 명궁은 중이 돼요. 남자가 중궁에 들어가면 공궁에서부터 따지는 법이고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중궁에 들어가면 간궁에서부터 따지는 법이다라고 또 이 팔방구성을 따질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기복덕을 따질 때 이런 방향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곤의 택명은 서사택이죠. 서사택은 건궁, 택궁, 곤궁, 강궁이니까 예. 어쨌든 중궁에 들어가면요 곤이나 간에서 쇠막이 됐으니까 모두 다 서사택이란 얘기죠. 다 서사택이란 얘기예요. 예, 다 서사택이란 얘기입니다. 또 어떤 데는 또 뭐 군이라고 하지 않고 건이라고도 하고 예, 손이라고도 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했던 대로 어떤 데를 쫓아가는 거냐면 양택대전 삼형장을 쫓아가다 보니까 남자는 콩콩으로 가고 여자는 간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왜? 콩궁과 간궁으로 왜 갈까요? 유일하게요. 구성 중에서 토의 기운이 세 개가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앙이 토니까 당연히 같은 에너지 토로 가겠죠. 같은 에너지 토. 예.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양기니까 음기와 만나러 가고, 여자는 음기니까 양기와 만나러 간다. 이런 이론이라는 거죠. 예. 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주장할 때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또 법칙이 있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곤택에서 남서쪽 고는, 예, 곤택에서 이 고는 서사택이면서 구성궁이 보기에 조합합니다. 예, 구성궁이 보기라 된다는 얘기죠. 구성궁이 보기가 된다. 감룡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감룡경은 그 유명한 양기종 선생의 작품이죠. 감룡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보성은 법을 집행하는 집법성입니다. 자보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끼고 얘기했습니다. 감룡경에서는 자보성은 법을 집행하는 집법성으로서 각기 좌우로 나뉘어 근위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잠시 강의를 하다가 조금 손님이 오셔서 잠시 얘기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틀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음, 잠깐만요. 감룡궁에서는 자부성을 법은 집행하는 집법성으로 각기 좌우로 나뉘어 근위대 역할을 한다. 우피는 본래 일정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피를 제의한 팔성을 따라서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형체를 숨기고 감추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성, 숨기는 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필의 오묘함이다. 우필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예, 어떻게 형체를 숨기고 형체를 숨기고 이제 가기 때문에 아주 저 뭐야 에, 저 보기가 굉장히 힘어요. 우필은 기람이 많고 흉압은 비교적 적은데 이는 우필이 그 모습을 숨기면서 애당초 우필의 실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감룡경은 실제는 이기풍수가 아니라 형기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형기풍수에서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필성이 태세에 따라서 길과 흉이 작동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필성에는 색깔의 에너지가 더욱 중요하다. 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제 14주 이제 다음 강의가 되면 비보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할 겁니다. 비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만의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필성은 팔성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전서 양택대전 상영장에서는요, 보기를 자부와 우필의 두 개의 목은 음란한 기생이고 소동을 일으키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전서 양택대전 상영장은 이기풍수책입니다. 형기풍수책이 아니에요. 이기풍수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감룡경에서 얘기했던 양균성의 견해와 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룡경에 있는 양균성 선생의 얘기를 한 것은 풍수는 너무나 이기만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현재 이기풍수를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뿌리와 싹이 약하여 어린 자손이 죽고 자부와 우필이 돼 있어요.
과부가 외로이 가문을 지킨다. 노무의 가르침을 공순히 따르나 바르지 못하여 전재산과 조상의 선산을 지키지 못한다. 예. 다른 성씨가 가문을 어지럽혀 아버지와 아들이 남북으로 흩어지며 별이 변할 때마다 재앙이 약물에 취한 듯이 일어난다고 보기를 설명해요. 예. 오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좌부와 오필의 흉한 것이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린 자손이 일찍 죽고, 또 여자들은 음란하고 소둥이고, 예, 또 재산과 조상의 선산을 지키지 못하여서, 또 어린 자손이 일찍 죽으니까 다른 성씨가 가문을 어지럽힌다는 것은 뭐예요? 양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남북으로 흩어지고 별이 변할 때마다 재앙이 약물에 취한 듯이 일어난다고 이기풍수를 말하는 양택등전 삼형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보기는 제가 사길성 중에 사길성으로 넣을 수가 없다. 삼길성이다. 생기와 검은과 생기와 검은 검은이 뭐 천울인가요? 무국을 나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주장한 게 바로 이런 거. 보기는 필성이므로 만약에 세밀하고 자세하게 숙숙들이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재앙과 복이 섞인 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은 조정동의 얘기예요. 보필의 별은 단지 아들인가 딸인가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앙과 복이 섞이니까 보기는 보필로 목의 에너지는 지닌 별로서 재물은 작고 수명은 60세 전후며 자손은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다. 보필의 별은 보기로서 모든 일에 좋다. 아니 이게 뭐 하는 말들이 보면 어떨 때는 좋다겠다. 어쩔 때는 나쁘다겠다. 이제 이거 한번 잘 필성 보기를 지리신법에서 다같이 설명. 지리신법. 지리신법은 이기풍수와 형기풍수가 이제 섞인 겁니다. 근데 형기를 이기적으로 읽어내려간 게 지리신법인데 여기는 보필의 별은 보기로서 모든 일에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기에서 좌부와 우필이 있는데 좌부와 우필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목에 해당되는, 수와 화에 해당되는 곳에 가면 안 좋다. 목에 해당되는 데 들어가면 괜찮다는 의미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속속들이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재앙과 복이 섞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끌어간다는 얘기죠. 길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지리신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좌부와 우필이 주관한 말은 대략 검은과 같다 얘기해요. 지리신법에서. 형기에서 얘기할 때. 그러므로 우필은 관청의 아도입니다. 아도라는 이름을 가지며 우필은 관청의 아도니까 칼입니다. 좌부는 800이라는 이름, 800은 좋아요. 아도는 안 좋고 80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더욱 길하다 이렇게. 아도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좌부는 800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좌부와 우필은 임금을 보좌한다. 만약 좌부와 우필의 방해에 산이 빼어나거나 정상보다 크고 물이 흘러들어오고 나감이 있으면 임금을 보좌하는 높은 벼슬아 치고 나온다. 틀림없이 뭐라 그러냐면요. 좌부와 우필의 방위에 산이 빼어날 때 아두가 되고 800이 된다는 얘기죠. 좌부와 우필의 방위에 어떻게 산이 빼어나지 않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유적이에요. 예. 또 산과 물의 형세가 들어오고 나감이 그보다 못한다며. 예. 그러니까 산과 물의 형사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벼슬 역시 그보다 못한 산에서 정해진다. 또 그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려나 도사의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승려나 도사. 옛날에는
승려도사가 상당히 유기적인 틀에서 승려도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예, 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지. 예. 유기적인 틀로 봤을 때는 항시 뭐가 유교인이 벼슬아치가 좋은 거지. 뭐 승려도사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높은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좋지 않으면은 승려도사가 나온다니까. 승려도사가 뭐예요, 결국? 장가 안 간 놈이지, 뭐. 예. 부모, 형제 없는 놈이지요. 집도 절도 없는 놈이에요. 그냥 떠돌이에 떠돌이. 이런 얘기예요, 승려도사. 예. 대개 왕령을 받은 자 또는 자보와 우필소와 같다. 자보와 우필의 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기원에 해당되는, 기원이라는 것은 나왔던 곳이에요. 해당되는 진술충이 방위로 빠져나가면 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이시할 바가 없는 것이다. 거문도 이와 같다. 물이 진술충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신자진, 인호술, 사회축, 해묘미, 수법에 딱 맞는 겁니다. 네, 수법에. 삼화법에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예. 물이 진술청류에 빠져나가는 것을 사실 양기순 선생은 정구법이라고 해서 책으로 아주 길하게 쳤지요. 예. 오래 가는 거죠. 물이 어떻게 해요? 인방수업도 인후술이면 인방은 어디예요? 네. 우리가 팔방을 그려보면 축, 간, 인. 여기서부터 실방에서 얼마큼 올라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술건에 건방까지. 거의 한 바퀴 도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하면 물이 인방서부터 흘러나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뭐. 예, 예.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예. 그 신은 어디예요? 미, 곤, 신. 예. 물이 신부터 나와서 신, 신순사. 여기 순방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길지요. 예. 해묘미는 어떻게 해요? 술건해. 물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해에서부터 생해서 어떻게 해묘미니까 물이 어떻게 미곤신 곤방까지 흘러가는 거의 뭐 360도는 안 돼도 약 270도 정도가 돌아가는 거니까 물이 휙하니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죠. 예, 예. 사유축도 마찬가지요. 물이 사방에서 시작하면 진순사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해요? 손방에서 저기에서 축간이니까 어떻게 간방까지 거의 270도를 돌아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물이 진술충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 이미 뭐 자부와 우필의 방위가 어떻게 되는 하는 것보다도 물의 진술충미 방위로 뚝 떨어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재밌게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금강물은 반드시 어디로 재보면 을진, 쌍산으로 을진으로 빠져나가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예. 예, 금강물은 을지로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또 천안에서는 또 사규천이 물 끝나는 곳이니까 사규천은 또 재밌게도 신술로 빠져나가요. 진과 술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또 어디에 또 저쪽 낙동강 정미로 빠져나가지. 재밌게도.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미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이런 것을 물은 모든 물은 진술 충미 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필성의 기란작용은 검은성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벼슬로 구명성체여 땅의 기운이 온전하게 필성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면 높은 벼슬을 한다. 이제 지리성법이에요. 그러나 땅의 기운이 온전하지 못하면 종규가가 나와요. 종규가가 뭐예요? 승려나 도사가 나온다. 필성에 해당되는 방위에서 기운이 흘러들어와 12부터 미방에 해당되는
진술중의 방향으로 흘러나가면 반드시 기한행위 중.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진술중의 방향. 이 부분은 술수소 상영장과 사실 또 다른 또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술수소 상영장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술수 어떻게 해요? 술수소 상영장은 나쁜 얘기만 하는 거죠. 나쁜 얘기만. 예. 이거 예기치 않게 그냥 넘어가고 말았네요. 예, 예. 예기치 않게 뭐 여기서 이게 잘 거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피스대 넘어가겠어요. 예, 예. 곤투는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예, 곤투는 어머니에 해당돼요. 네, 곤투는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봅시다. 곤투는 어머니에 해당돼요. 곤투가 중첩하여 있으면 어머니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여자가 가문과 재산을 장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자가 가문과 장남은 진에 속하고 차남은 감에 속합니다. 토가 강하면요 토에 목해요. 예, 곤투가 중첩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이 또 힘들어져요. 또 토국수해요. 또 그러니까 아들에 해당되는 궁이 어머니에 해당되는 궁의 오행의 압박을 심하게 일어나갖고 남자 자손에게 흉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건방과 감방을 보수해 안방으로 삼으면 안전하다고 한 것은 그는 오행으로 금이므로 토생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는 토로 곤과 비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정동의 이제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곤택에서 남서 중에 팔방구석의 보기를 조정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곤토가 중첩하니 과부가 가문과 재산을 장악한다. 보기태교라고 불리며 토가 둘이 나란히 있으면 논바사에 소출이 나란히 불어난다. 처음에는 보기의 문제점은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으나 시간이 흐르면 가문의 남자 자손에게 환란이 일어나 가문을 잊지 못하고 양자 대를 사이로 들이게 되고 여인들이 가문을 지키게 된다. 토가 강하니까 토는 음의 기우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건방을 보수하여 안방으로 삼으면 아주 좋고 또 간방을 보수하여 안방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한 것은 건방을 손대라는 것은 거는 금 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댈 필요가 있다. 간은 또 토생금하니까 간은 또 토면서 또 양기예요. 이것을 이제 손봐서 써라. 어차피 목에 해당되는 진목에 해당되는 곳과 뭐요? 감수에 해당되는 방향은 어떻게 해요? 예, 토의 목이 되고 토국수가 돼서 할 수가 없으니 건방과 간방을 손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곤투는 또 어머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첩하고 있으면 어머니 기운이 또 강하게 된 것 같고, 그러므로 여자가 가문과 재산을 장악하고 하고, 장남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에 속하고 차남은 감에 속하는데 토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토에 목하고 토의 목을 잘 쓰셔야 돼요. 토국수합니다. 그래서 아들, 차남과 장남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행의 압박이 심해서 남자 자손에게 흉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건캐에는 미곤신이 배속되어 있어요. 그 중에 곤신은 8K 오행이 토예요. 그리고 쌍산오행은 수입니다. 신의 청은. 곤신의 쌍산오행 수는 보기가 지닌 두 마음 중에 좌보의 수와 동료하고 보기의 목을 생져요. 수에 해당되는 캐는 간캐인데, 예.
곤에서 감방은 절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곤신좌는 예, 곤에서 곤신에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절명에 해당되는 예, 복위의 목에 해당되는 진캐인데 곤택에서 진캐는 화예요. 예, 그래서 뭐 썩 이렇게 좋지가 않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곤신방의 대문과 거주지는 신년에 태어난 사람, 자손과 어머니에게 절명의 사유축 화해의 진술축민과 연관되어 절명과 화해가 발생하는 흉사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신 무신년에 태어난 자손, 예, 경신 무신을 얘기했던 것은 신하고 만날 수 있는 금의 기운, 예, 금의 기운, 화해 토의 기운, 신하고 만나는 토, 각종 질병과 부상이 빈번하고 며느리가 집을 나오며 단명한다. 곤에는 미곤신 미가 있죠. 미의 쌍선은 정미가 쌍선입니다. 정미가 쌍선이니까 무으로서 또 무기에 해당되는 쾌는 어떻게 진쾌인데 정미의 쌍선은 해묘미니까 목입니다. 진쾌인데 곤에서 지는 화에 속해요. 미방의 대문과 거주지는 미년에 태어난 자손과 곤에 해당되는 어머니가 화해 진술축미년에 연관되어 화해 흉안들이 발생해요. 특히 기미년에 태어난 자손은 기미, 미에 해당되는 미년에 태어나니까 진술축미 화해토예요. 어린 시절에 망하여 도체 흉한 일이 발생하고 자식이 모두 손상됩니다. 자주병에 시달리는 것은 여자와 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여자와 술을 좋아하지요. 처가 배반하고 도박을 하며 가정이 시끄럽고 수재를 당하며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화해에 일어나는 일을 읽어드린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1957년 정유 남자는 정유생 명궁이 태로 택명이 서사택입니다. 태택에서 서쪽은 서사택이고 팔방석의 복에 해당돼요. 예. 태택은 태에서 복이죠. 예. 태방은 음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이고 음은 태방부터 시작되죠. 복이는 필성이며 길과 흉이 함께 대지한 팔방석이에요. 복음 이목성, 축세달시형, 견길 필봉융, 봉융길, 봉융필길, 필견융, 즉 복음은 두 개의 목성 중 하나입니다. 영화가 때를 만나는 세력에 따르니 좋은 것을 만나면 길하고 유삼을 만나면 영할 것이다. 복의 필성은 무국성의 자유에서 자부와 우피로 작용한다. 이거 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예. 신자진년의 자부 수는 흉한 일을 도모하고 이루술년의 화해 우피는 흉한 일을 작동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그러므로 복이는 신자진년과 인유술에 흉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름은 수화의 에너지가 움직이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자부와 우피를 흉한 작용을 수화의 삼합으로 설명한 것은 이러한 연유입니다. 미리 다 설명했어요. 복이의 기랄들이 발응할 시기는 오로지 해무미밖에 없습니다. 해무미는 복이 목에 해당되니까 이노술 신자지는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술수충소 양택치도 상형자에서는 보기를 불필수는 목의 에너지로 밤질만 적고 음이 왕성하여 장남의 자리에서 자손은 하나만 있다. 주로 척과 노비와 음탕한 일로 병고에 시달리고 유사한 수법을 좋으며 호라비와 가부가 생긴다. 재앙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며 가문이 어려지고 어린 자손이 죽으며 옥사와 송사가 있다 이상 신자진 열에 발응이 일어나며 이것은 자복한 그러니까 신자진년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인후술년에 발응을 하는 것은 우필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부와 우필은 이런 행위를 한다. 어떤 행위? 척과 노비와 음탕한 일을 병거에 시달리고 유사한 술법을 좋아하고 호라비와 가부가 생긴다. 유사한 술법은 아까 승려와 도사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승려와 도사가 별거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오로지 유교, 예, 공자, 중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마찬가지고 공자,
뭐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좋았고, 또 주역도 뭐 의리역만 하는 사람이 최고였던 거죠. 예. 자기들은 은연중에 어떻게 상수역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자로 풍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주자가 산능회장이라는 책을 써요. 책이 아니라 산능회장이 실제는 왕가의 산수에 관해서 이분이 상수문을 쓴 상수문이 산능회장이에요. 산능의장인데, 산능의장에서요, 주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수의 FM을 다 얘기해요. 풍수의 FM. 주자도 쉽게 얘기해서 풍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풍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기는 조금 부정을 하지요. 예, 이기는 부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부정을 했던 것은 오음법이라고 해서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택에서 서쪽의 보기를 조정동은 태케가 거듭나니 젊은 여자가 병권을 태는 막내잖아요. 병권을 갖는 것은 태는 금이니까 보기택으로 불리어 두 개의 금이 견져서 처음에는 재물을 얻으더라. 보기의 특징은 처음에는 좋으나 세월이 가면 스님이 돼서 남자의 수명이 짧고 자신이 귀하여 고아 호라머니만 남으니 길하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태키는 막내딸 어린 수녀 젊은 여자 처불림이 합니다. 태키는 금으로 이곳에서 두 개의 금이 진과 손캐를 극합니다. 예, 목을 금하죠. 예, 목을 금하고 있다. 예, 진은 장남, 손은 장녀. 즉 장남과 장녀 만멸을 극하는 것으로서 어린 여자가 첩이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특히 태관금은 보기의 유일한 희망인 가불령과 해묘년을 극하고 압박하여 길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택에서 서쪽의 보기는 길한 일이 없고 흉한 일만 가득합니다. 태에는 경유 신이 배설됐어요. 그 중에 경우의 쌍산오행은 금이에요. 쌍산오행도 금이에요. 그래서 경신에 금이 태거하죠. 그래서 경유의 태거한 금은 보기의 목을 극하여 길한 자극력을 저지하고 압박을 작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금에 해당되는 쾌는 태케인데 태케에서 태방은 삼중으로 반응과 복음이 형성돼요. 반응과 복음이. 같은 쾌가 같은 쾌를 만났을 때 흉한 일들이 극렬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반응과 복음입니다. 경유의 대문과 거지지는 반응과 복음을 형성하고 보기에서 흉한 역할을 담당한 자부의 금생수를 생조하여 자부가 흉사를 일으키는 것을 격려합니다. 수에 해당되는 개는 감캐는데 택해에서 감은 감방은 화에 해당됩니다. 화에는 좋지 않은 거죠. 화에는 진술충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경유 방위의 대문과 거주지는 경년, 유년에 태어난 자손과 막내딸, 어린 수녀, 젊은 여자, 또 첩이 화의 진술충과 연결되어 예능, 유흥업, 목유업, 무속계통에 종사하고 이게 택회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택회. 네, 종사하고 아첨과 색정과 변명과 구설 교만들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반응과 복음, 화의 흉한 작용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가옥의 구성원들이 혀와 치와 치과 질환, 구내염, 폐와 호흡기 질환 다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말더듬이, 방광경, 월경불승 등으로 대체로 쉽게 낫지 않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며 치료가 곤란합니다. 예. 택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택회 이상하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택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태방이에요. 경, 유, 신. 이 신이 들어가 있지, 신. 신은 술과 쌍산, 신술이 쌍산. 술과 쌍산을 이루어요. 신은.
술은 이노술. 쌍산오행은 그러니까 화예요. 화는 무필과 동료하고 흉사를 방조하며 같이 즐긴다. 그러나 신의 쌍산오행 화는 복의 기란 에너지 목과 상생하는 관계도 맺고 있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는 갑일 해민년과 연결될 때는 복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정 인호술년과 연관될 때는 우필의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우필의 일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보기가 목의 에너지를 특히도 기란 일들이 발생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대략 단 것 같습니다. 목에 해당되는 쾌는 진쾌인데 택해서 진쾌는 절명이에요. 화에 해당되는 쾌는 이쾌인데 택해서 이방은 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방위의 대문과 거지질은 신년에 태어난 자손과 막내딸 어린 소전 젊은 연자 첩. 예. 신년에 태어난 자손이고 태니까 태방이니까 막내딸 어린 소녀 젊은 여자 첩. 예. 첩이 절명입니까 절명. 절명. 절명에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그 보기가 예. 택해서 진방은 절명이란 얘기예요. 진방. 예. 예. 그러니까 신방의 거지지는 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절명의 사유추 오기의 인호술령과 연관돼요. 오기의 인호술 절명과 오기의 흉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반드시 피부적 방안이 필요한 팔방구승이고 입대하는 피부적 수단들은 반드시 피부기를 안전하고 길한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택해에서 진방이 나왔다는 것은요, 어떻게 냐면, 지는 목이잖아요, 목. 예, 목. 예. 화, 또, 이캐가 나왔다는 것은 화잖아요. 예. 신의 쌍산오행이 화기 때문에, 예. 화는 목화와 서로 어떻게 상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화를 갖고 읽어준 거예요. 목에 해당되는 진, 화에 해당되는 어떻게 해요? 예, 니. 예, 근데 진은 절명이고 불행이고도 니는 오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 절명과 오기의 흉함이니까 오기는 뭐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지요. 뭐 예. 또 막 절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실상 시간상에 좀 쫓겨서 자세히 설명을 또 못하고 100% 해줄 수 있는 것을 100%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귀하게 사실 학비에다 학자금을 내셨는데 이렇게밖에 못해드려서 저도 참 여러분들한테 뭐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참 상당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혹시 여러분들하고 뭐 눈이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자료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들을 또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대학원 공부가 이렇게 서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론식으로 가야 돼요. 양택삼효라는 동서사택을 딱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거죠. 예. 뭐가 어떻고, 뭐, 나는 양택삼효를 믿을 수 없다든지, 나는 양택삼효를 믿는 것이 뭐라든지, 그러면 어떤 부분은 사실 믿을 수 없고,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있는데, 뭐, 현대에 와서 양택이라는 풍수가 퍼펙트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취하고 가자. 이렇게 또 서로 타협도 하고, 그러면 또 나쁜 방향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요. 풍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어느 방향은 나쁘다 얘기예요. 지금 여기처럼 어떻게 봐요? 보기에 해당되는데 보기에 해당되는 어떻게 해요? 예, 경유심 방향이 다 안 좋다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옛날식대로 옛날은 간단해요. 나쁘니까 쓰지 말라 얘기예요. 변하라. 나쁘니까 어떻게 해라? 나쁘니까 창고로 써라. 아니 요즘에 뭐 저 아파트에 창고가 있습니까? 예. 아 요즘에 땅 한 평이 얼만데? 아니 뭐 서울에 뭐 저 강남에 가면 땅 한 평이 얼마예요? 뭐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걸 뭐 벼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겠죠. 그래서 대학원 공부가 이렇게 대면 공부가 되면 그런 데서 이제 치열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미리 연구한 이제 자들은 이제 소위 강의를 하는 이런 강사들이 미리 연구했으니까 나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갑갑하게 주입식으로 가고 또 저도 또 설명이 또 퍼펙트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연령 비연령하고 저 자신도 하면서 좀 힘든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은 대면 수업으로서 만나게 될 때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당했던 어떤 좀 불편함 또 여러분들이 당했던 불이익을 최대한도로 여러분들한테 또 더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는요, 이제 양택 삼유를 그냥 정리하는 얘기로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나쁜 방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관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뭐 어차피 토론해봤자 또 혼자 또 뭐 쳐다보고 또 뭐 혼자 써놓고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장을 가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금난경에서 어떠한 방법 또 좋은 글귀를 갖다가 끌고 와서 양택과 연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5강은 여러분들의 아마 기말고사가 될 겁니다. 기말고사 여러분들에게 뭐 어렵게 낼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내포트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편안히 여러분들 어차피 스트레스 받고 현재 이 강의를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 비싼 돈 내고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듣고 계셨으니까 그냥 제가 평가를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해드렸습니다만 기말고사는 제가 몇 번, 지금 한 3번, 4번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든 간에 반드시 레포트 형식은 갖춰달라라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두서없는 강의, 이해도 안 되는 강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강의 경청해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다시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